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우 TV금융투자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지표가 나왔죠. 이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여전함을 또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축 경계감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증시는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향후 앞으로 몇 번을 더 인상하느냐가 좀 주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지금 7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9월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이 어제 그 ADP 민간 고용 지표를 계기로 더 부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오늘 밤에 발표될 그 6월달 그 공식적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과열 상황입니다. 그 과열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은 작년 3, 4월 정도이고요. 현재는 고용의 과열은 계속적으로는 완화는 되고 있지만 이게 시장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게 완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자 한 명당 그 채용 공고 개수인데요. 그게 지금 가장 최고조일 때는 2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6개로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 위기 이전 1.2개보다는 아직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연준은 아직까지는 더 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그 부양을 각국이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그 가게나 기업이나 지금 여유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이 실물 경제를 악화시키긴 하는데 그 시차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고용 지표가 빠르게 냉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지금 수준의 이런 긴축 수위면은 그런 고용이든 경제든 좀 시간을 두고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물가 상황과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연준이 7월 달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행은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뭐 올해 내내 뭐 금리 인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결정 그 고려 변수는 결국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번 주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 4분기 내내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근원 물가는 지금 3.5인데 이것도 4분기가 되면은 2%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타 뭐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선진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금융 불안정 리스크는 최근에 좀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금융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고 뭐 이게 뭐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은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이러한 좀 취약한 분야의 그런 금융 환경이 긴축될 수 있고 그러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통화당국 입장에서도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그럴 명분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 좀 계속돼 왔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과연 이 미중 대립에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일부 사안에 대해서 뭐 양국이 좀 서로 양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실마리가 나오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뭐 실제로 미국은 결국은 이 미래의 첨단 산업인 거죠. 뭐 반도체나 AI나 뭐 클라우드 뭐 그런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이 중국 내 그런 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것들을 상당히 좀 견제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뭐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 수출을 규제하고 예. 서로들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뭐 양국의 상호 견제는 뭐 근본적으로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이 무역 수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무역 수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수출은 9개월째 줄었지만은 또 수출 감소율 또 연중 최저 수준까지 더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반기 수출 개선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그래도 좀 소폭이나마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그 6월달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된 거는 이제 수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고요. 예. 뭐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자본재 수입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요즘 같을 때 그렇죠.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불황형 흑자라고들 많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데 이제 그런 무역 구조상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불황형 흑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그런 전쟁 이슈로 급등을 했기 예. 때문에 그 이례적으로 무역 적자가 좀 장기간 지속이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그런 불황형 흑자로 돌아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이 뭐 당분간은 뭐 세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뭐 예.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바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반도체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나마 이제 반도체 좀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를 기대해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또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반기 장이 이제 시작이 됐죠. 뭐 여전히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발표될 미국 6월 고용 보고서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거나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특히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그쵸.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미 연준이 7월에 이어서 뭐 9월에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시장이 예. 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증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더불어서 그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캐나다가 지난달에 시장 예상을 깨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금융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이슈도 어찌 보면 좀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예.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는 그쵸. 뭐 3.5%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새마을금고 불안 이슈 이런 게 어떻게 잘 그쵸. 해결되는지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그 새마을금고 물량으로 추정되는 그 금융채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이게 소화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채권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또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6월 고용 보고서 또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좀 눈여겨보고 국내에서는 이제 금통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성우 TV금융투자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